경찰이 종강역 추돌 사고 가해자 70대 A씨를 긴급 체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체포 시한 만료를 하루 앞두고 신병 확보 기간을 늘려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체포 당시 적용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를 구속영장에 추가로 적시했습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감정 결과가 나와봐야 확정할 수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약물운전 혐의 등을 제외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A씨가 감기약을 먹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경찰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택시기사인 A씨가 퇴근길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잇따라낸 추돌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만 모두 14명. 이 가운데 40대 여성 보행자는 숨졌습니다. 보행자를 덮친 데 이어 다른 차들까지 연달아 들이받을 만큼 갑자기 속도를 높여 운전한 상황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재입니다. 트럭이 시장으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내고 나도 눈 깜짝하세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이러고 자빠지고 그 사람은 저거 입고 그냥 눈 깜짝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보행자를 덮친 택시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한 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소리 쿵쿵 쾅 하는 박살나는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흰 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소방 관계자분들이 불을 끄고 모두 60, 70대 운전자가 낸 참사로 이런 고령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 4,100여 건에서 재작년 7,2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9.9%에서 21.7%로 10년 사이 2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사고율도 고령자가 훨씬 높았고 치사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제도 시행 전후를 분석한 결과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늘면 고령자 사고율이 0.02%포인트 준 겁니다. 재작년 면허를 가진 고령자에 적용하면 200건이 넘는 규모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반납 제도가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명확한 정량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2019년부터 운영했는데 재작년까지 고령자 12만 2천여 명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새해 첫 출근날 퇴근 시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여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고 택시 승객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70대 택시 운전자 A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응급진료 직후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음주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모르핀은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 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택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히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꺾고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진 않았고 당시 사고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경찰은 사상사고를 낸 70대 기사 A씨를 오늘 새벽 3시 15분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를 상대로 한 약물 간이 검사 결과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경찰은 감기약 등 처방약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종강역 인근을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보행자를 덮치고 다른 차량 2대까지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인명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히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꺾고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택시 승객 3명, 건널목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 6명을 포함해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5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차량 탑승객이 추가 집계되면서 어제보다 피해자가 5명 늘었습니다. 보행자 가운데 크게 다친 40대 한국인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부상자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의 외국인 4명도 포함됐는데 생명에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무언가 터지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났고 연기와 탄 냄새가 계속 났다며 처참했던 상황을 전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진료 직후 A씨를 체포했는데 신병을 확보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흰색 SUV 택시 전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주변 길가에는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후 6시 5분쯤 서울 종강역 인근에서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신호등 기둥과 충돌한 뒤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사고 소리 쿵쿵 쾅 하는 박살나는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흰 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소방 관계자분들이 불을 끄고 이 사고로 택시기사 A씨와 승객 3명 그리고 길에 있던 보행자 6명 등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의 외국인 4명도 포함됐습니다. 부상자 중 크게 다친 40대 한국인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보행자 6명이 다쳤는데 CPR로 병원 이송했고 보행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건 아닌 거로 파악됐습니다.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치료 경과를 보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